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고만 딱 말씀드리고 어떤 운동인지 말씀을 안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유산소 운동이 바로 그거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자전거를 타고 딱 오셨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심하게 올라갔더라고요. 이제 전립선염의 치료 같은 경우는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 이제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인이 세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되는 세균에 알맞은 뭐 항생제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이제 다행히 쉽고 잘 치료가 되는 편인데요. 이제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뭐 세균성이냐 아니면 비세균성이냐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. 저희가 보통 뭐 항생제라든가 뭐 알파 차단제라든가 이제 그런 임상 증상에 맞는 약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거 외에 뭐 물리치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병행해서 하게 되고 이제 치료 기간은 이 전립선 조직 자체가 워낙 약물 흡수 투과력이라든가 이런 게 느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뭐 6주까지 충분히 치료하기도 하고 이제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세균성 외에 비세균성 전립선염도 있는데 다른 말로 이제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죠. 이런 경우에도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은 생각 외로 이제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방금 이창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성이든 비세균성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항생제나 알파 차단제, 뭐 소염제 같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병합을 하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뭐 자기장 치료라든지 뭐 바이오 피드백, 우리 생체 되먹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치료 또는 이제 뭐 행동 요법이라든지 뭐 물리치료 또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온열 치료 등이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립선 마사지 보통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 한 번에 손가락 넣어서 이제 전립선을 꾹꾹 누르는 치료 방법이죠. 근데 그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치료 방법이고 보통 주에 뭐 2, 3회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. 마지막에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정말 처음에는 진단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잖아요.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뭐 종종 있습니다. 종종 있는데 처음에 확실히 염증이 있을 때는 전립선 마사지를 할 때 의사도 이 전립선의 상태를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. 부어있는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압통 눌렀을 때 얼마나 아픈지 정도에 대해서도 좀 판단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치료를 받아본 환자분들이 이제 거꾸로 말씀을 해주세요. 확실히 마사지가 치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치료가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. 그래서 한 달 정도, 2달 정도 지나면 선생님 이제는 안 아파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어떤 한두 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. 한 달, 2달 염증 치료가 되면은 마사지 자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치료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그냥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 전립선염을 자주 이제 재발해서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뭔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그 전립선 마사지를 받고 싶어서 내원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받고 나면 오히려 증상이 많이 편안해진다고 이제 그래서 확실히 치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단 주의사항, 저희 가끔 화장실에 앉아있다 보면 앞에 전립선 마사지 뭐 이상한 메모가 붙어있거든요. 큰일 납니다. 이게 전립선 직장이랑 붙어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잘못하면 직장에 손상이 된다든지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전립선염 치료 기간이 길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안 걸리는 게 좀 좋긴 하겠죠.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립선에 좋은 걸 많이 하고 안 좋은 걸 좀 안 하셔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좋은 것들이 뭐 주기적으로 좌욕을 해주시는 거, 고환 항문 사이를 따뜻한 물에 담가주는 거죠. 그래서 그쪽에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뭐 앉아 계실 때도 열선 같은 거 깔고 앉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도 그쪽 부위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것들, 오래 앉아 계시는 거 또는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전립선을 자극시켜주는 행동은 아무래도 뭐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
또 드시는 것들 중에서 주로 이제 술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과도한 카페인, 뭐 맵고 짠 음식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자극적인 음식들은 전립선도 자극을 시킬 수 있고 요로의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유산소 운동 통해 가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전신 전립선염 같은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이제 물을 대신 커피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소변을 농축을 이제 막아서 이런 균 감염이 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립선염 원인 중에 이제 세균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할 때도 안전한 관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두 원장님께서 이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들 하시겠지만은 전립선염 환자분들을 뵐 때 치료는 저희가 뭐 약도 처방하고 치료를 해드리면 되지만 집에서 아니면 댁에 가셔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반신욕,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것도 설명을 드리거든요. 근데 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라고만 딱 말씀드리고 어떤 운동인지 말씀을 안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유산소 운동이 바로 그분은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자전거를 타고 딱 오셨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심하게 올라갔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전거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회음부 쪽이라든지 이 전립선이 눌리는 거는 정말 좀 치료하는 동안에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음식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데 딱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선생님 저 어제 술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남성분들이 2달, 3달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자리를 아예 안 하시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술은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이 느끼기 때문에 치료하는 동안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오늘 전립선염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정말 내용은 정말 많은데 간략하게 그래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다른 또 비뇨질환으로 조금 더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